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2026 입학전형 시행계획대학교는 세종대학교입니다. 세종대학교 내년 주요 사항 및 변경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확인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모든 전형에 반영한다. 그리고 이제 수시 전형에서 좀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요 교과 반영 방식이 조금 변경됩니다. 교과 반영의 과목 혹은 이제 비율 요 둘 다 좀 변경이 되고 이제 종합 전형에서 면접형이 있어요. 요 면접형은 2단계 면접 비율이 바뀝니다. 기존에 30%였는데 요거를 지금 40%로 면접에 대한 좀 중요도를 높이겠다. 요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선은 교과 전형부터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은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고요. 올해는 368명, 내년에 18명이 줄어서 350명 모집을 합니다. 자격 요건 기준은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 혹은 예정자 전부 가능하고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교과 100%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 전형은 요 교과 반영 방식이 좀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제 자유전공, 인문, 자연계열,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계열로 해서 이제 모집을 했어요. 자유전공은 국수영어, 그리고 인문은 국수영사, 자연계열은 국수영가. 여기 이제 공통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변환 점수표로 환산을 해서 총점 계산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는 이렇게 총점 계산하는 방식을 채택했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꿨느냐? 일단은 자유전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문하고 자연으로만 이제 모집 단위가 변경이 됐고, 인문, 자연, 국수영사, 국수영과는 동일해요. 근데 어떤 게 바뀌었냐면 요게 바뀌었죠. 기존에는 공통 일반 선택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전부 이제 총점 계산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의 비율이 80%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20%로 일단 계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점 계산 방식이 변경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도 자유전공이 원래는 국수영탐 한 과목 기준에서 2합 5 그리고 인문 자연은 국수영탐 한 과목 기준에서 2합 6인데 말씀드렸죠? 내년에는 자유전공 학부가 없어요. 그래서 인문 자연계열의 국수영탐 한 과목 2합 6. 수능 최저는 그냥 2합 6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적용을 하고 있어요. 1에서 3호는 10점, 4에서 5호는 20점, 나머지는 지원 불가. 이제 종합전형 한번 살펴볼 건데, 세종대는 종합전형이 지금 보고 계시는 면접형과 이제 서류형 크게 두 가지의 종합 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면접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올해는 328명 모집을 하고 있고 내년에 8명 줄여서 320명입니다. 일단 전형 요소 기준에서는 1단계에서 서류는 3에서 4배수인데 제가 3배수, 4배수 모집 단위가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비교해서 보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2단계에서 보는 면접이죠. 면접을 올해까지는 30% 반영을 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10% 증가하는 40%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면접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서류평가 요소하고 면접평가 요소는 당연히 뭐 내년 모집 요강 보고 확인을 하긴 해야 되지만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올해의 평가 요소들을 일단은 체크하시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왜냐면 내년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은 이미 생활기록부에 대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분명히 내년에 반영 비율이 바뀔 수 있어요. 안 바뀔 수도 있고. 근데 비율이 바뀌는 부분인 거지 평가 요소가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종대의 면접형은 서류에서 어떤 걸 중요하게 보고 면접은 어떤 걸 중요하게 보느냐.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는 서류형은 또 평가 요소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무엇이냐. 요 정도는 미리미리 체크해서 내가 만약 내년에 세종대를 한번 공략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은 좀 거기에 좀 맞출 필요가 있겠죠. 서류 평가 요소는 크게 4가지입니다. 학업, 진로, 창의융합, 공동체. 우선은 학업은 이제 학업 성취도, 그리고 이제 태도, 탐구력을 이제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진로는 이제 진로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교과 성취, 거기에 진로와 관련된 탐색 활동이나 경험. 근데 요 부분이 가장 높아요. 무려 45%.
그리고 창의융합이라고 해서 이제 문제 해결력하고 리더십,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역량을 좀 따로 빼놨어요. 원래는 이제 되게 문제 해결력이 학업이나 진로에 들어가고 리더십은 공동체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섞여 있는데 뭐 세종대에서는 요 부분만은 우리는 되게 좀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요 부분만을 따로 별도로 이제 분류해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것도 비율이 20%예요. 꽤 많죠. 그리고 이제 공동체, 이제 성실성, 규칙 준수, 나눔, 배려, 협업, 소통 능력. 이렇게 해서 4가지의 서류 평가 요소를 보고 있고, 진로, 창의융합, 학업이라고 하는 위에 있는 이 3개만 합치면 90%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로 역량, 그 다음에 학업, 그 다음 창의융합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부분이 만약에 면접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면접에서는 진로, 창의융합, 공동체라고 하는 이 3가지 요소를 평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류로 학업적 역량은 다 체크를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면접에서 학업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질문이 나오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신 진로는 면접에서 전공 관련된 기본 소양, 그리고 관심, 열정, 태도. 창의융합은 종합적 사고력, 그리고 성장 가능성. 공동체는 의사소통, 전달 능력, 공동체의 가치관, 진실성. 아무래도 생활기록부 기반의 확인 면접이 일단은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연계해가지고 면접 평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진로하고 창의융합 2가지만 합쳤을 때 무려 75%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이죠. 그럼 서류평가에서도 지금 여기 진로와 창의융합 합치면 65%예요. 그러니까 세종대가 다른 학교들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할 수 있지만 서류 평가나 면접 평가의 그 세분화된 요소들을 좀 따로 우리가 이렇게 딱 나눠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진로와 창의융합이라고 불리는, 제가 볼 때는 그 창의융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문제 해결력입니다. 문제 해결력과 자기주도성. 요 부분을 저는 이제 포인트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러한 활동 요소들이 생계부에 어느 정도 일정 이상 기재가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세종대 종합전형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럼 종합전형의 2번째 서류형입니다. 서류형 같은 경우는 올해 148명이었는데 내년에 굉장히 많이 늘리네요. 190명. 아까 봤던 교과전형하고 면접형에서 인원을 줄인 걸 전부 이 종합전형에 다 좀 많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형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전형 요소는 서류 100%입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데, 면접형하고 평가 요소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학업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그 다음이 진로, 그리고 창의융합, 그 다음 공동체. 평가 요소에 대한 세분화된 내용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비율에 따라서 면접형이냐 이제 서류형이냐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보시다시피 서류형은 학업이라고 하는 역량을 조금 더 많이 본다. 다만 이 학업이라는 역량을 많이 보는 게 일단 압도적인 내신 성적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물론 면접형에 비하면 보여지는 입결이 더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 가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업 역량이 45%지만 나머지 진로, 창의융합, 공동체 이 세 역량을 합치면 55%예요. 그러니까 다 나눠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학업이 눈에 딱 크게 보이는 거지만 나머지 역량도 일정 이상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내가 내신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뽑히지 않는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내년에 모집 요강 확인해야 되겠죠. 학부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에서 차등 감점하는 거고, 면접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평가에서 차등 감점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네, 논술 전형 얘기하죠. 올해 340명이고요. 내년에는 좀 인원이 주네요. 3명. 337명. 네, 논술 70%에 교과 30%를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인문하고 자연계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문계열은 통합교과, 그래서 제시문이죠. 예, 지문 제시형인데 국어, 사회, 도덕 계열 과목들, 주로 이제 탐구 과목들은 이제 사탐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연계열은 수리 논술입니다. 그런데 미적까지는 일단은 준비를 해놔야 된다. 예, 미적까지의 요소는 들어간다. 각각 120분씩
되어 있고, 교과 반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과 전형에 설명을 드렸어요. 인문 자연계열해서 국수영사 국수영가. 근데 내년부터는 공통 일반에서 80%, 진로에서 20% 선택하는 방식을 취한다. 수능 최저는 인문 자연계열 전부 국수영 탐 한 과목 기준에서 이하 모입니다. 이하 모라고 하는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고, 학폭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하고 좀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학폭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호는 10점, 4에서 5호는 20점, 6에서 7호는 50점, 8에서 9호는 100점 감점입니다. 정시 전형 얘기하면 가나군에서만 모집을 하고 있고요. 올해 기준에서 가군에서 431명, 나군에서 597명에서 총 1028명 모집을 합니다. 근데 내년에는 좀 인원이 줄어요. 하지만 수시 이외되는 인원으로 우리가 고려를 하면은 내년이 올해보다 인원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일단 정시 기준 인원으로는 좀 인원이 줄었다. 가군이 362명, 나군이 583명이니까 945명. 수능 100% 전형이고요. 학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점 처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의 이제 수능에서의 반영 영역이나 비율, 뭐 점수는 그냥 동일합니다. 요거는 이제 차이는 없어요. 근데 뭐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올해까지 자유전공 학부가 있었는데 내년에 자유전공 학부가 아예 이제 없어진다라는 거. 뭐 요거 빼고는 차이가 없고 반영 비율도 전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산점, 자연계열은 수학하고 탐구에서는 과탐을 봤을 때 가산점을 주는데, 수학은 미적과 기하를 보면 반영 점수의 5%, 그리고 탐구는 과탐인데 과목당 반영 점수의 5%의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학교들이 되게 3% 정도 주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인공지능 융합 여기도 3%인데 그냥 자연과학, 생명과학, 자연생명 계열은 5%예요. 그러면 최대 맥스 15%의 가산점이 생기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점수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거의 우리 학교 자연계열을 쓰려면 무조건 미적, 기하, 그리고 과탐 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니네 쉽지 않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탐 봐서 붙을 수 있는데 사탐을 압도적으로 잘 본 친구들이 과연 여기를 쓸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학에서도 최대한 미적과 기하 그리고 과탐을 보는 인재를 모집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기존에는 이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조정을 했었는데 이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폐지되고 있으니까 결국엔 가산점이란 방식으로 우회해서 조금 더 좋은 친구들을 뽑으려고 하는 방법을 계속 채택하는 것 같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오늘 입시를 보다 세종대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국대 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